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대미를 장식하는 시사 핫스팟.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2025년 대한민국과 인천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성원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함께 굿모닝 인천 찾아주신 건 처음인데요. 사실 두 분이 공공의대 설립건으로 따로따로 출연하셔서 그에 대한 말씀을 토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의대 설립 부분인데요. 먼저 김성원 처장님, 왜 인천대 의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경실련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최악의 의료 취약지가 어딘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들어갔는데 또 한 군데가 들어간 곳이 인천입니다. 예. 인천이 수도권 아닙니까? 수도권인데 인데도. 의료 취약지로 들어갔다는 게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상으로도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인천이 최고입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것은 적기에 조치를 하면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 적기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이유가 의사 부족이라든지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유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응급 의학과라든지 이런 필수 진료 과목에 의사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사를 양성을 해서 예. 이런 필수 진료 과목을 대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공공의사를 양성하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인천대학에서 그러한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예. 겁니다. 경실련 이제 발표에 지금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인천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치료를 받았으면은 사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 못 받아서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사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공공의대, 의대가 필요하고 공공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준환 교수님, 의대 설립 필요성은 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인천 의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천대 의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뭐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과정이고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지적했다시피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일영 의원님이 예. 이번 대선에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방안 모색이라는 꼬리표를 들은 예. 공약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이나 전북에서는 공공의대를 말 그대로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대학에 대해서는 인천의 이 의료수습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모색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 너무나 애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북에서는 예. 지난 12월 2일 날 정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전북에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야겠다라고 예.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고요. 12월 17일 날에는 김용범 대통령 정치실장이 전남을 방문해서 도지사하고 순천대, 목포대 총장이 모여서 이 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예. 물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아직 봐야 될 상황이지만 일단 12월 16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면서 네. 27년까지 지역 의사제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29년에까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대학은 지금 경실련 김성원 사무처장님뿐만 아니라 예. 김성원 처장님이 앞장서서 인천시 시민들 그리고 인천의 모든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예. 시민들의 의사들을 총의를 모아가지고 이 진행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2029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을 좀 희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도 나서야 되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나서야 되고 또 시민들 성원들이 더 필요하고 그 범시민 협의회의 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은 예.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지 어떠한 모델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대책들을 아주 그 기민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천의료원이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시와 함께 공공의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서 좋은 전기가 마련돼 있는데요. 예. 새해에는 김성원 처장님을 비롯해서 범시민협의회 시민들의 성원 함께 인천대가 노력하면 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아니겠는가. 정치권의 지원이 예.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장님 이준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황은 뭐 추진 설립 이게 아니라 모색 검토 조치하는 상황인데 예? 여건은 조치하는데 다들 노력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뭐 의료원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정치권 잘해보자라는 희망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녹록치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전북 이런 데는 빠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후순위를 밀린 겁니까? 7호 가는 3학년도 전국 1등인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서남대학이 있었는데 의전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폐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이슈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남대 얘기를 들면 이게 이제 진도가 빠른 것이 서남대가 폐교됐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의학 전문대학의 정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정원을 가지고 추진하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느껴지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순천하고 목포가 서로 간에 이제 의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 조율이 안 되다가 최근에 조율이 돼서 좀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남대의 예를 들면 이런 정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만 개입을 하면 예. 그리고 또 지역의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된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좀 한계가 있어서 네. 좀 늦는데 우리도 서남대처럼 구체적인 인천형 공공의대 모델을 정부에다가 제시를 한다면 예. 그러면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준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남대 전북처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뭐 전북은 정치권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 하고 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안 나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 분발해가지고 나선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뭐냐면은 모든 공공의대에 적용되는 통합 법안을 좀 늦는다든지 아니면 진척이 예. 빠른 전북의 그 정치권이 제안했던 공공의대 그 법률안이 있거든요. 그것에 인천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의 이제 그 공공의대가 단순히 인천이라는 영역만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포괄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을 때 예.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공공의대 설립 모색이 아니라 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약과 추진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준환 교수님, 또 인천대학교에서 오셨으니까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담 교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죠. 유담 교수 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담 교수가 경력, 학력, 논문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국립
대학법인 국립대학교 인천 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요. 인천대 측에서 관련 문서를 미보관했다. 불공정 심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요. 지금 경찰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예, 제가 뭐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예. 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학교를 대표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일원으로서 봤을 때 또 인천 시민들께서 또는 전국적으로 이 사안이 정치인의 딸 젊은 여성을 교수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또 이 과정에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하게 채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 한다면 예. 먼저 문서 서류가 이제 연구 보관하기로 돼 있는데 일부러 증거 인멸하려고 파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신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지원자들이 자기가 학교에 지원할 때 제출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모든 서류들은 개인정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합격자가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반환하면은 무조건 그 서류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은 반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채용 공정화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채용 서류에 떨어졌다고 해서 달라고 안 한 사람 달라고 안 많잖아요. 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채용 공정화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원자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관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예. 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뭐 불합격자든 합격자든 일정 기간 지나면 다 파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자 건은 학교에 이제 일원이 됐기 때문에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불합격자의 서류는 파기를 하거나 반환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채용 공정화법에 명시가 돼 있고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서울대학교와 우리 대학교가 법인대학교인데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그러면 학교가 보관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보통 우리 대학에서는 한 10개 이상의 과에서 채용을 하니까 예. 어느 과에 어떤 후보들이 지원했는지 관리하는 서류들을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 공문서들이죠. 학교의 공문서 관리하기 위한 가령 성명, 생년월일, 전공, 또 학사, 석사, 박사, 예. 또 논문들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죠. 이런 대장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대장. 그렇죠. 서류 문서 관리 대장이죠. 예.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갔을 때마다 심사자들이 그 서류 지원자들의 채점한 표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컴퓨터상으로 보관하고 있고 그거는 뭐 규정에 따라서 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문서를 미보관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쟁점은 이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예. 이 특혜를 줘서 뽑은 것이 아니냐. 불공정 심사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학과 이 대학 사회라고 하는 것이 예. 이 채용 절차가 1차, 2차 심사는 다 학부에서 합니다. 예. 근데 평화롭고 그 교수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학과도 있지만 학과 내부에 교수 숫자가 많고 그러면 서로 예. 의견이 상충되고 이해가 갈려서 서로 뽑고 싶어하는 교수 후보들이 다르고 예. 하기 때문에 보통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예. 이 건은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한 20명 정도 되는 후보자들이 지원했는데 예.
국제 경영이라고 뽑기로 한 분야에 적합한 후보가 예. 3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3명을 놓고 예. 이 경력,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을 놓고 뽑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담이라고 하는 예. 교수가 채용이 된 거지. 이 국제 경영이라고 뽑고 했는데 하버드대 나왔다고 뽑아줬다. 국제 경영이라고 공고를 했는데 예. 다른 전공 분야를 했는데 경력이 화려해서 뽑았다. 예.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절차를 이 과목을 공고를 했는데 그 전공을 안 뽑고 다른 분야로 뽑으면은 이것도 불법이고 예. 위법이고 학교 차원에서는 이미 전공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는데 없는 분야의 교수를 초빙하고자 예. 했는데 다른 분야를 뽑았다 그러면 학교로서는 자원의 낭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절차 이마저도 특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과에서 이 해당 학부에서 교수들끼리 기준을 가지고 네. 서로 절차를 밟아서 합의에 예. 도출에 대해서 뽑아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유담 교수에 대한 논란, 문서 미보관, 불공정 심사 의혹은 잘못된 오해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김성원 처장님, 지금 중앙 정치 이슈 사실 올해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로 탄핵과 파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당선되지 않았었습니까? 올 한 해 어떤 문제점 아니면 희망, 뭐 한 총평을 한번 해주시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계엄을 그러니까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을 해서 탄핵이 됐다라는 안타까운 예.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정치 양극화입니다. 예.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세대, 성별, 지역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이 갈라서 가지고 갈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것을 수습을 해야 할 곳이 또 안타깝게도 정치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정치권이 그러므 선거라든지 정치 때문에 더욱 그것을 극단 양보됐죠.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다. 그렇지만은 좀 다행이고 희망적인 것은 그런 지점입니다. 요번에 이제 탄핵 과정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예.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속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상권 분립을 하자. 상권은 아시잖아요. 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을 해서 똑같이 권한들을 균형 있게 그리고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헌법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예. 담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과 권력을 지방 정부와 지방 정치에 예. 이제 분산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권력과 권한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분산돼서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서 견제를 할 때 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해법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것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러한 국민적 바람들을 현실화시킬 때가 왔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이런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생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뭐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예. 좀 나누는 뭐 3번 분립을 하고 지방에도 권한을 하는 개헌으로 이거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준환 교수님 원래 개헌 관련된 얘기 목소리 많이 그동안 쭉 내오셨는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김성원 처장님하고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셨고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현 정치 체제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제왕적 대통령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눠야 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이 서로 삼권을 분리시켜서 조금 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또 예산권이라든지 또 감사권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대통령이 언론에도 개입을 해요. 예. 대통령이 또 정당도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또 대통령이 개인의 권한, 언론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도 통제하려고 드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로 지적을 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권한을 빼야 된다. 지방으로도 권한을 분산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은 정말 독립시켜서 그 객관적으로 그 중립적으로 행정이나 예산을 감사할 수 있는 체제로 예. 하고 예산이나 입법권도 국회로 완전히 분산시켜서 대통령이 뭐 행정부에서 정부 발의 법안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입법부를 우회하는 일이 없게 예산도 국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짜가지고 국회가 스스로 국가의 이 재정을 책임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대통령의 인사권들도 지금은 많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많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더 제도화해서 이런 것들을 견제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분권형이 되고 예. 대통령이 그 통제와 그다음에 절제의 구조적으로 예. 그러한 시스템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나간다라면 그런 헌법 체계가 뭐 다음에 만들어진다면 예. 시급하게 만들어진다면 뭐 그 이상의 더 좋은 계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김성원 처장님 그 중에서요 또 분권 얘기 중에서 아까 상권 분리 얘기하셨는데 또 지방 권력과의 분권 문제 역시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번에 이제 계엄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온하게 이 상황들을 넘어갔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하면 비록 반쪽짜리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지난 30년간의 지방 분권의 경험이 그리고 그동안에 쌓인 이러한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결국에는 그 혼란들을 방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와 정치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는 예. 지방 정부대로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과 시민들을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위기 상황의 계엄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방 정부에다가 보다 과감하게 예. 권한과 권력을 주더라도 그리고 지방의 통치의 정도까지 재정권과 입법권과 조직 권한들을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검증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부터 단계별로 하자라고 예. 합의를 했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찬반 국민투표를 하자. 예. 그리고 이제 뭐 총선 때 2차를 하자 이런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권하는 예. 분산하는 이런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이 담길 때 네. 지방 분권의 내용도 네. 개헌안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총강에 헌법의 총강에 예.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된다면 예. 그만큼 지방의 권한과 권력이 이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 내용도 담겨져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다음 좀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환 교수님. 국내 문제도 사실 국내 문제지만 또 대외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역대급 이렇게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좀 그렇고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제일 머릿속에 처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가치 외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가치 외교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실히 확인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외교가 그 하루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EU에서도 미국을 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의 실용적인 입장에서 모든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면 다 친하게 지내고 거리를 두게 된다면 비슷한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와야 될 혜택을 극대화시킨다라면 우리가 안달을 해가지고 서로 가가지고 우리 걸 모두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그만큼을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접근법을 취한다면 우리나라가 국가의 위상도 커지고 또 실리도 챙기고 또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외교가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교수님이 정치 외교학과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신 또 학자신데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익 최우선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이 기조와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느 정부를 뭐 특별히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대통령들이 취했어야 될 우리 정부가 취했어야 될 공통된 방침이 아닌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국익 최우선 실용주의로 접근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 처장님. 지역 경제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인지 뭐 국가 경제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다, 경제 효과 음시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내수 경제 마중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인천 경실련 또 처장님이시잖아요. 어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뭐 일단은 소비 쿠폰이 당시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축된 경기를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소비 쿠폰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적정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소비 쿠폰만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미래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은 단기 처방으로 적정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 미래 투자로 빨리 시각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AI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도 가고 있다. 그래서 초기 처방도 잘했고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래 투자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대통령과 정부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단기적 처방으로는 적정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40초 정도 좀 남았는데요. 끝으로요. 2026년 새해에는 이런 희망을 희망한다. 간단히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환 교수님. 저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실 많은 얘기죠. 민생이 워낙 어렵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이 민생을 풀 수 있는 모습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들었고요. 김성원 처장님 어떻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 헌법은 87 체계에 이렇게 예. 잡혀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요번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는 헌법 개헌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지방 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개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원래 또 개헌을 또 많이 주장하셨던 게 이준환 교수님입니다. 언제든 개헌을 주제로 해서 두 분과 또 얘기를 새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스팟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원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